안 돼.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육과 본문 1입니다. 자, 이거 봅시다. 첫 번째 거. 자, 뭐냐? 라이브스탁, 가축과 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이거 다 나갔죠? 네. 그죠? 빠르게 우리도 다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ld in stores everywhere. 어디에서나 상점에서 팔리면서 베이컨은 트라이엄프하면 승리죠. 승리, 그래서 승리일 수 있습니다. 승리의 상징, 뭐 이런 느낌이죠. 승리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빅토리 같은 거죠. 그죠? 승리의 상징, 승리니까 뭐도 될 수 있을까? 성취의 상징, 이런 것도 될 수 있지. 어치브먼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취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풀필먼트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현대적인 삶의 성취, 현대적인 삶의 승리,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베이컨이야말로. 여기까지 중에 이 앞부분은 분사구문이라는 게 보이죠? 팔리고 있으면서 as 베이컨을 받는 거죠. 베이컨은 단수로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 전체 시가 현재니까 it is sold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팔리면서, 그죠? 어디에서나, 어느 가게에서나. as 지우고 이시랑 같으니까 지우고 얘가 빙이 됐는데 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략이 되는 거죠. 빙 써도 상관없습니다. 팔리면서. 베이컨이야말로 뭐의 상징이에요? 현대적인 삶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가장 호화스러운 음식이에요. 베이컨이 햄보다 한 단계 위죠. 그래서 유명한 윌 스미스가 주연한 그 좀비 나오는 영화 있어요. 거기서 윌 스미스가 혼자서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생존자 한 명을 만난 거예요. 두 명을 어린아이랑 해서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아끼고 있던 음식을 대접해 주는데 베이컨을 대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세상에 베이컨이 아직도 남았다니 하면서 감격하면서 먹어요. 이 세상에 베이컨이 남아있다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베이컨이야말로 가장 최첨단의 말하자면 가공식품인 겁니다. 우리 여러분이 먹는 베이컨. 그러나 there is a dark side, 어두운 측면이 있습니다. 베이컨이야말로 정말로 최첨단, 가장 고급스러운 음식이지만 어두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 베이컨 산업에는 어두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어떤 어두운 측면이 있나 봅시다. 피그스, 어떤 것? 돼지들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이건 길러지다죠. 어디에서 길러져요? confined fence 하면은요, 한정된이라는 뜻입니다. 간정된이라는 뜻이에요. confine한 단어가 한정하다는 뜻이에요. 가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한정된 울타리죠. 그죠? 펜스, 울타리. 펜스라고 그러죠? 울타리. 감금된 울타리 속에서. 알겠죠? 여기에서 길러지게 되어집니다. 키워지게 되고, 그리고 엔드를 중심으로 먹이가 먹여지게 됩니다. 옥수수가 먹이로 먹여지게 됩니다. 이건 피드에서 온 거죠. A에게 B를 먹이다 하면 피드 다음에 피그스, 돼지들에게 옥수수를 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동이 돼서 피그스가 앞으로 나온 겁니다. 피그스가 앞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하고 얘는 패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패드.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내려와야겠죠? 직접 목적은.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온 거예요. 애들을 중심으로. 따라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 보이세요? 패드, 돼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따라서 돼지들은 길러지고 돼지들은 옥수수가 먹여지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엔드를 중심으로. 근데 그 옥수수가 어떤 옥수수냐면 약간 좋은데 has been grown, 재배된 옥수수입니다. 어디에서? 거대한 논과 밭, 아주 커다란 논과 밭에서, 그죠? 농경지를 의미하는 거죠. 농경지에서 재배된 건데 그것이 뻗쳐 있는 겁니다. 눈으로 닿을 수 있는 한 멀리 뻗쳐 있는 그런 농경지에서 재배된, 길러진 이런 뜻이죠. 그죠? 재배되었던 그런 옥수수가 먹여지고 있다는 것. 이게 어두운 측면이라는 겁니다. 한정된 울타리에 가둬지고 있고 옥수수가 먹여지고 있다는 것. 조금 이따 여러분이 다 강의 들어서 알겠지만 이 옥수수가 인간이 먹어야 될 것인데 그 동물에게 가고 있고 또 옥수수 대신에 인간이 먹을 밀과 벼와 보리 이런 걸 심어야 되는데 돼지들에게, 소에게 이걸 먹이기 위해서 옥수수 심는 거죠. 그 인간이 먹을 건 저쪽 돼지나 소에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비극인 거죠. 자, 이거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주관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생략도 가능하죠. then has been, 그냥 그럼 재배되고 있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무엇을 기르다 할 때, 그죠? 동물, 식물을 기르다 할 때, 그죠? 레이즈나, 그 다음에 또 뭘 써요? 레이즈나 기르다, 리어 같은 걸 쓰면 이게 기르다입니다. 동식물을 다 기르다. 그죠? 아이를 기르는 건 불임 없었습니다. 그죠? 물론 섞어 쓰긴 하지만 이건 아이나 사람을 기를 때는
이것도 사람을 갖다 이렇게 사람 동식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브링업은 동물한테는 잘 안 써요. 옷을 기르다. 이건 사람. 그죠? 이거는 사람 동식물을 다 나타냅니다. 뭐 섞어 쓰긴 해요. 그냥 참고로 그냥 봐주세요. 동물을 기르다 할 때는요, 킵을 쓰기도 하고요. 동물을 기르다 할 때는 여기다 브리드를 쓰기도 합니다. 동물에 주로 쓰이는 건 킵과 브리드입니다. 식물을 주로 기르는 건 그로우예요. 그러니까 재배하다, 경작하다 이게 식물입니다. 대량으로 재배하는 건 뭐겠습니까? 대량으로 재배하는 건 컬티베이트를 씁니다. 대량으로 재배하는 건 그죠? 농작물이죠. 농작물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다 뭘 쓸 수 있어요? 컬티베이트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죠. 대량으로 재배되는 거니까 왜 그로우보다 컬티베이트가 더 낫습니다. 기르다예요. 키우다, 기르다. 알겠죠? 기르다가 포스터랑 단어도 있죠. 포스터 이런 동식물 보통 다 씁니다. 기르다, 조장하다 이렇게 쓰죠. 포스터도 기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돼지들이 길러지고 저 레이지 썼죠? 그죠? 가장 일반적인 거. 그리고 먹여집니다. 길러진 재배된 옥수수. 재배된 거니까 식물이니까 그러고 쓴 거죠. 어디에서? 거대한 농경지에서. 자, 펼쳐지다. 얘는 뭡니까? 펼쳐지다. 자동사예요, 자동사. 펼쳐지다니까 뭐가 있어요? 스프레드. 이거 쓸 수 있겠죠. 펼쳐진. 와이드 스프레드 쓰면 더 맞죠? 그죠? 와이드 스프레드가 널리 퍼져 있는 이런 뜻이니까, 그죠? 널리 펼쳐진 그러한 농경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먼입니다. 에스파일전 이것만큼 먼. 눈이 볼 수 있을 만큼 먼. 뭐뭐만큼 멀리 이런 뜻입니다. 뭐뭐만큼 멀리 이렇게 보면 되겠죠? 펼쳐져 있는 그런 농경지, 거대한 농경지에서 재배된 옥수수가 먹여집니다. 위로 올릴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것도 한번 정리 한번 해놓으시고. 기르다 맨날 나오잖아. 대충 그렇잖아. 뭐 해석은 끝도 안 보이만큼하는데 여기는 왜? 이건 의역한 거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멀리 펼쳐진 거니까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멀리. 이건 이제 의미상 끝도 안 보일 만큼 의역한 거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멀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건데 끝은 보이는 거 아니냐. 그 국어적인 표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저쪽 끝에까지가 농경지인 거야. 눈으로 보이잖아. 근데 그 너머도 농경지인 거야. 그럴 때는 눈으로 보일 수 없을 만큼 뭐 그런 표현 쓰는 거지. 자, 올라가 봅시다. 자,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자, 이게 좀 심각한 내용이죠. 나도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이게 한 2년 전에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때 보면서 EBS 교재도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이때 충격을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자꾸 고기 대신에 콩 같은 거 먹고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면 안 되냐, 고기 양을 좀 줄이면 안 되냐 그런 말을 하는구나.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아까 휴지도 썼고 베스트도 쓰죠. 거대한, 그렇지? 그 다음에 거대한이니까 뭐 쓸 수 있어요? 이너버스 같은 거 쓸 수 있는 거 다 알죠, 그죠? 이너버스, 거대한, 그렇지? 광대한이니까 또 뭘 쓸 수 있어요? 이멘스라는 것도 쓸 수 있고 콜로설이라는 단어도 있고 자이겐틱이라는 단어도 있었죠. 공부하는 다 있었습니다. 그죠? 양입니다. 그죠? 아주 커다란 양의 퍼틸라이저는 비료죠. 먼저 비료의 사용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비료의 아주 엄청난 양의 비료가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잘 봐야 돼요. 여기서는 엄청난 양의 비료는 이게 주어인 겁니다. 휴스 여기 퍼틸라이저 S가 안 붙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이지가 아니라 안 거 보세요. 이게 주어입니다. 엄청난 양, 비료의 엄청난 양이 사용되어집니다. 이랬을 때 어마운트가 주어인 거예요. 이지가 아닙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용되고 있다. 유틸라이즈드시죠, 그죠? 이것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게 인플로이 많이 쓰죠. 이것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마하고 위치 이렇게 되는 거죠. and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아주 어마한 양의 비료가 이용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get washed into. 이건 결국이죠. eventually, finally, 마침내. 최종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get wash into 하면 쓸려 내려가다 이렇게 됩니다. 쓸려 내려가게 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시 되다의 뜻이 있잖아요. get wash 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강과 이거는 시냇가나 좁은 개울을 의미하는 거죠. 강이나 개울로 휩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이나 개울로 휩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시간이 켜는 건 뭐겠습니까? 이 시간이 켜는 건 앞에 있는 선행 이거 어떤 거가 되겠어요?
사용되어지는데 이 시간이 키는 건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겠죠. 비료죠, 비료. 엄청난 양의 비료. 그죠? 이 엄청난 양의 비료는 여기는 또 30 단지 쓴 거 보세요. 그죠? 이 엄청난 양의 비료를 통째로 그냥 하나로 본 겁니다. 이것이 됩니다. 됐죠? 자, 이것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인플루언스의 뜻이죠.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The ecosystem,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바디하면 몸체잖아. 물의 몸체니까 수역이라고 그래요. 바디 오브 워터를 수역이라고 그래요. 수역. 물이 이루고 있는 물의 전체, 위에서 물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 이렇게 호수가 있고 흐르는 이게 수역이죠. 수역. 이게 물의 몸체죠. 그래서 수역, 그러한 수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료가 흐르게 내려갔을 때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 비료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비료 자체가 아니라 비료를 통과해서 나오는 물이죠. 이걸 침출수 또는 유출수라고 그래요. 러브가 표면에서 흐르는 물이에요. 표면에서 흐르는 물. 보면은 뭘 통과해서 찔찔찔 나오는 거 있잖아. 유출수 또는 침출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이 비료 유출수가 이것이 결국 엔드업 다음에 명사나 엔드업 다음에 ing지 결국 어디에 그죠? 결국 어디에 도착 결국 뭐 하게 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여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게 됩니다. 결국 물고기로 가게 되고 다른 해양 식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대략 주변의 수 킬로미터 그죠? 주변의 수 킬로미터 동안에 물고기와 해양 생물에게로 결국 가게 됩니다. 결국 거기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this is, 이것은 어떻습니까? 과정입니다. 과정은 과정이야. 근데 이게 어떤 과정이냐?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야. 그죠? 어떤 거? 베이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야. 이것이 베이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야. 어디에? 우리의 브렉퍼스트 테이블 한번 보겠습니까? 우리의 아침 식탁이죠. 알겠죠? 우리의 아침 식탁에 베이컨을 갖다가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 명사 다음에 뭐가 나온 거예요? 형용사구가 나온 거죠? 그죠?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당연히 주격관계 대명사랑 비동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생략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which is. 우리가 우리 아침 테이블에 베이컨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필요한 게 여기서 좀 생각을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과정인 것입니다. 다 됐죠? 여기서 비료, 출수, 엔저. 아, 내가 뭐 말하려다가 방금 잊어먹었다? 이게 끝났네? 뭐지? 여기 학교에서 다 강의 끝났지? 네. 그지? 아, 그래. 이게 이제 이걸 뭐라 그래요? 부영양화라고 해요. 이게 강이면 비료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 비료는 먹을 게 많잖아요. 요게 들어가면 비료뿐만 아니라 이 동물을 기르면 좀 이따 나오지만 동물의 분뇨가 있습니다. 얘네가 들어가면 이게 미생물한테 먹을 게 많거든요. 이게 물에 들어가는 순간 얘네들이 미생물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 미생물이 급증하면 어쨌든 동물에게 좋은 거 아니야? 물 사는 동물들이 먹을 게 많아지니까 미생물 먹고 사는 동물들이 있고 먹이 사슬상 하위권에 해당하는 테니까 걔네가 많아지면 그걸 먹고 있는 물고기는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게 많아지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미생물이 많아지게 되면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미생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 이런 데 가면 어떻게 되냐면 물고기가 물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뻐끔뻐끔거리기 시작해요. 왜?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숨을 못 쉬어서 폐사한다고 하죠. 물고기가 단체로 떠가지고 다 죽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숨을 못 쉬어주는 거예요. 이 부영화가 일어나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미생물의 증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마이크로오르니즘이 막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밑으로 한번 가보시면 선생님, 자, 그 어펙트랑 이펙트 차이가 어펙트랑 인플루언스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이펙트. 이펙트는 뭡니까? 어펙트는 영향을 미치는 동사고 이펙트는 뭡니까? 효과. 명사로 주로 씁니다. 효과, 영향, 결과라는 명사로 쓰고요. 알겠죠? 이걸로 쓰고 여기에 아주 많이 쓰진 않는데 이게 영향을 미치다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펙트를 써도 돼요. 여기다가. 근데 아주 마이너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이펙트를 어펙트나 인플루언스를 써야 되는데 누가 이펙트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야 이거 동사 있나 했는데 풍동치구였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모든 사전도 아니고 어떤 사전 맨 밑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때 얘기한 것처럼 카톡으로 캡처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빨리 이거 임팩트 동사 있다라고 하라고. 그래서 맞게 했어요. 영향을 미치다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거는 쓰죠. 얘는요. 알겠죠? 자, 보통 여기서 영향을 미치다가 이런 수거가 있죠. play on impact on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가 플러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어펙트를. 그럼 이거 대신에 임팩트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다 임팩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play on impact on, play on influence on. 여기 다 명사죠. 알겠죠? 이럴 때도 영향을 미치다가 주로 명사 위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선생님 임팩트는 쓰면 안 되나요? 임팩트도 영향을 미치다는 동사가 있긴 있어요. 네. 나중에 이건 좀 내면은 좀 곤란하겠죠? 답이 여러 개 될 수 있으니까. 됐어요, 현빈이? 또 궁금한 거?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팩토리 파밍. 자, 공장형, 공장형, 이게 농장이죠? 공장형 농장인데 주로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동물이나 즉 소나 돼지를 단체로 가둬놓고 기르는 거, 그죠? 어마어마하게 기르는 거,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드라이업 하면 고갈시키다죠? 뭘 고갈시킵니까? 우리의 행성을 고갈시킵니다. 고갈시키다, 디플레이션이라는 뜻이 있죠? 그죠? 고갈시키다. 그죠? 고갈시키다니까 다 써버린다니까 이거 조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히 소진시켜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니까 여기다 뭘 붙이면 돼요? s를 붙이면 되겠죠. 드라이업이나 고갈시키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성을 고갈시키는 공장형 목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장형 목축. 여기도 나오지만 제가 선생님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유럽에 있는 자연에서 사는 야생 조수 있죠. 자연에 있는 독수리부터 시작해서 참새까지 야생으로 살아가는 자연산 조류가 12억 마리 정도 된대요. 12억 마리 유럽 지역에, 유럽 대륙에. 그런데 치킨이 있죠. 유럽에 있는 치킨이 인간이 먹기 위해서 강제로 기르는 거지. 그게 500억 마리예요. 유럽에서만. 그러면 자연에 존재하는 원래 새의 수는 12억 마리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중에 닭 더해봤자 몇 마리 안 돼야 되는데 자연이라면. 근데 그 자연의 균형을 깨고 우리가 유럽에서만 500억 마리, 미국, 아메리카야말로 치킨의 본고장 아니야. 거기는 얼마겠어? 또 몇백억 마리일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 장난 아니잖아. 우리 치맥을 사랑하잖아. 거기 또 엄청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강제로 동물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얘네들이 이 닭이 트름 한 번 하고 방구 한 번 끼면 그게 엄청나는 거예요. 원래 자연에서 이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적은 수여야겠죠. 이 중에 일부에 들어가야 되니까 닭은. 이건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돼버리니 어떻게 됐어요? 이게 큰 뭘 되겠어요?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 됐어요. 이거는 내가 어디서 봤냐면 EBS 교재에서 봤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봅시다. 자, 매년 연간 고기 소비량입니다. 소비죠. 컨슘에서 나온 거죠. 연간 고기 소비는 무엇에 달하다죠. 도착하다니까 이거에 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쓰고 싶으면 가투를 써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치? 뭐에 달하고 있냐면 평균 40kg 이상이에요. 퍼플러스라면 뭐뭐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 한 명당 평균 40kg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수요는 is increasing,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균 40kg 이상에 도달하고 있고 이러한 수요는 지금 막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가하고 늘어나고 있고 확대되고 있죠. 이거 뭘 쓸 수 있습니까? expand 같은 단어 쓸 수 있겠죠. expanding, 확대되고 있습니다. 팽창하고 있습니다. expand라는 단어 쓸 수도 있죠. 그렇죠? expanding,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사람당 40kg 이상에 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간 고기가. 그러면 200g을 만약에 1인분이라고 한다면 1kg이 몇 인분이 돼요? 5인분이잖아. 40kg이면 평균 200인분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그러면 365일 동안 한 200일은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죠. 하루에 연말서. 그죠? 그러면 한 2, 3일에 한 번씩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죠. 그렇게도 할 수가 있죠. 40kg에 다달합니다. 자, 증가하는이죠. 이건 기르다가 아니죠. 그로우가 증가하다가 있죠. 증가하는 increasing의 뜻입니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충족시키다.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강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연에서는 몇억 마리 안 될 거 500억 마리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가축산업들이 뭐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자, 턴투가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습니까? 이게 의존하다의 뜻으로 depend on인데 rely on인데 턴투라는 단어가 고3 모의고사에 잘 등장한다, 의존한다의 뜻으로 이게 의존하는 거예요. 몸을 돌리는 거니까. 어디 의존하고 있습니까? 라지 스케일 하면 대규모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규모의 맨팩처링, 제작이죠. 고기 제작이라고 썼어. 고기의 생산도 아니고, 그죠? 프로덕션도 아니고, 그죠? 이것도 아니고,
고기 생산이란 말도 웃기는데 아예 고기 제작이란 말을 써버립니다. 그죠? 고기 제작 어디에서? 거대한 공장에서. 공장이라는 뜻을 쓰는 공장은 만들잖아. 매니팩처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제작, 이런 생산, 이런 것에 의존하게 되겠습니다. 거대한 공장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도살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죠. 거기엔 그냥 걔가 일률적으로 닭을 키우고 닭을 난 다음에 그냥 닭을 일률적으로 도살합니다. 그 사람이 혼자 가서 이렇게 다 죽이겠습니까? 무슨 처리하는 죽이는 방법이 있겠죠. 그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거기서 아마 그 닭 도살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좀 비위가 강해야 될 것 같아요. 버튼 누르면 또 몇백 마리씩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돈 좀. 어쨌든 그렇습니다. Such a move. 근데 또 그것도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지. 고마워해야지. 그 덕분에 시대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한 움직임은 그죠? 그러한 움직임이죠. 그러한 이동, 우리의 변화, 그죠? 어떤 것? 이런 커다란 공장에서 고기를 생산하는 것에 의존하는 거 구하기 위해서 고기 소비가 늘어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목축해서는 안 되는 거지. 낙농산업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움직임이 그러나 단독으로 됐으니까 도우 쓸 수도 있고 yes 쓸 수도 있고 still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죠. 도우가 단독으로 쓰이면 그러나 스트레인하면 그 긴장이야. 긴장이고 스트레스야. 또 이거 스트레스를 써도 돼. 알겠죠? 스트레스를 갖다가 주게 된다는 거야. 환경에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는 거야. 이것이 put stress on. 무엇에 스트레스를 가하다 부담을 가한다는 거야. 긴장이나 부담을 strain이라고 하거든. strain. 알겠죠? 어떻게 돼서 환경에 부담을 주게 된다는 거야. 특히 어디에 부담을 주냐면 특히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 여기 온이 있잖아. 그렇지? 여기 온이 있잖아. 여기에 부담을 준다는 거야. 땅에 부담을 주고 물 자원에 땅과 수자원에 지구의 수자원에 부담을 주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많이 키우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문제가 없을 수가 없지. 자연에서 어떻게 이동도가 있다는 얘기는 자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적정량이라는 거야. 이게 그렇죠. 물론 인간이 없다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적정량인데 이걸 이만큼 강제로 늘려놨으니 부작용이 없을 수가 있겠니? 그렇지? 그러니까 특히 이것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환경 중에서도 땅의 육지 자원과 그 다음 수자원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그렇지? 자, 그러면 뒤로 한번 넘어가 보자. 뭐라고 하는지. 아, 여기 본문이지. 본문이 끝났나? 네. 지금 전원이 부족해서 한 번만 끊었다 갑시다. 네. 전원 연결해서